샘플 비입이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험들을 설명하고 코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팅 스플랫 방법과 빌리니얼 샘플링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플래팅은 근거리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효과적이지만 빌리니얼 샘플링은 보다 먼 거리에서 더 정밀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2D 이미지를 BEB로 변환하는 리프팅 스트래티지 방법들의 성능을 IOU 기준으로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테이블 1에서 다양한 방법의 IOU 성능을 비교한 결과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이 48.9 IOU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더 복잡하고 훈련 시간이 1일 더 소요되며 테스트 속도가 0.5 더 느립니다. 스플리팅 방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리니얼 샘플링은 성능과 속도의 균형이 뛰어난 방법입니다. 배치 사이즈를 변화해 가며 실험한 결과입니다. 배치 크기를 늘릴수록 IOU가 향상됩니다. 2에서 40으로 배치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이로써 약 14 IOU 포인트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작은 배치 크기, 16 미만의 작은 배치 크기를 사용했으므로 단순히 배치 크기 증가만으로도 기본 방법들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백본 네트워크가 깊을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가장 성능이 좋은 백본은 47.4 IOU의 레지넷 101번입니다. 단, 백본 성능은 입력 해상도와 연관이 있으며 더 큰 해상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구조적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즉, 레지넷 101과 같은 깊은 백본이 성능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모델의 속도, 메모리 사용량 등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치 사이즈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치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IOU 성능이 향상됩니다. 배치 크기 24 이상에서는 성능 향상이 점차 완만해집니다. 최적 배치 사이즈는 24 이상이며 더 큰 배치 사이즈는 크기에 큰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모델의 백본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백본이 클수록 IOU가 향상됩니다. 카메라 단독 및 다른 센서와 융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카메라 단독 모델 대비 레이더 추가 시 IOU가 8.3포인트 상승합니다. 라이다를 추가하면 카메라 단독 모델 대비 IOU가 13.4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레이더는 데이터가 스팔스하고 노이즈가 존재함에도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옵니다. 이로써 레이더 데이터가 성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4에서는 제한된 모델과 기존 최첨단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제한된 RGB 온리 모델은 기존 RGB 온리 모델 기반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제한된 RGB 플러스 레이더 모델은 BEB 트랜스포머 대비 9포인트 높은 성능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속도와 효율성에서도 BEB 포머 대비 약 3배가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BEB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배치 사이즈나 레졸루션 등 훈련 설정이 중요하며 레이더 데이터는 BEB 성능 개선에 매우 유용함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복잡한 모델을 능가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배치 크기와 입력 해상도를 최적화하면 기존 방법들에서 제시된 성능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리프팅 전략보다 간단한 빌리니어 샘플링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플 BEB 코드 중 segnet.py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디코더 클래스입니다. 디코더 클래스는 주어진 입력을 통해 여러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레지넷 18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며 프리트레인드는 false로 사전 학습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샘플링 애드는 업샘플링 연산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각 레이어의 크기를 2배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는 skipx는 각 레벨에서의 특징 맵을 저장하는 딕셔너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입력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첫 번째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고 배치 정규화 및 활성화 함수 렐루를 적용한 후 레지넷에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각 레이어의 출력을 skipx에 다시 저장합니다. 레이어 3를 적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여러 개의 업샘플링 레이어와 다양한 예측 헤드를 통해 최종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업샘플링을 수행하여 크기를 4분의 h, 4분의 w로 확장한 후 skipx 세 번째를 더합니다. 두 번째 업샘플링을 수행하면 크기를 2분의 h, 2분의 w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ipx 두 번째를 더합니다. 세 번째 업샘플링도 똑같이 수행하여 크기를 h, w로 확장합니다. 마지막 skipx 첫 번째를 더함으로써 최종 출력 값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인코더 res 101과 인코더 res 50 클래스 코드입니다. 이 두 클래스는 각각 레지넷 101과 레지넷 50을 백본으로 사용하여 입력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업샘플링 및 특징 맵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샘플링 컨캣 모델을 사용하여 출력 채널을 결합하고 업샘플링을 수행합니다. 뎁스 레이어는 인코딩된 특징 맵을 self.c 크기의 채널로 변환하는 합성 곱층입니다. 인코더 클래스에서 forward 함수는 입력 이미지를 받아 레지넷의 여러 레이어를 통해 특징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특징을 업샘플링하고 결합하여 뎁스 레이어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코딩된 출력을 생성합니다. 인코더 EFF 클래스는 efficientNet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getFeatures 함수에서는 efficientNet의 각 블록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특징은 엔드포인트 딕셔너리에 저장되며 다운샘플링 크기에 맞는 두 개의 특징 맵을 결합해 출력합니다. 이 클래스에서 forward 함수는 getFeatures 함수를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얻고 이 뎁스 레이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출력합니다. 방금 사용했던 efficientNet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fficientNet은 이미지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로 기존 모델들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네트워크입니다. 주로 모델의 크기, 폭, 해상도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efficientNet에서 뎁스, 폭, 해상도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선을 보면 뎁스를 키우는 것보다
레졸루션을 키우는 것이 더 성능이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어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는 더 풍부한 특징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계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선을 보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스케일링 팩터만을 키우는 것보다 세 가지 스케일링 팩터를 동시에 키우는 것이 성능이 가장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의 깊이, 폭, 해상도를 동시 조정하는 방식이 컴파운드 스케일링인데 이 방법이 각 요소들이 서로 잘 맞물려 효율적으로 성능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피시언트의 핵심이 바로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을 통해 각 요소를 균형 있게 확장하여 보다 적은 계산 비용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넷 클래스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 RGB 캠 XS는 배치 크기 B와 카메라 개수 S에 따라 RGB 이미지 배치를 답니다. 픽스 T 캠스와 캠 0 T 캠 XS는 각각 내부 및 외부 변환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RGB 이미지와의 픽셀 값을 0과 1 범위로 정규화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사용합니다. 정규화된 이미지 데이터는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 특징은 후속 처리에 사용됩니다. 추출된 특징은 MEM 함수를 사용하여 3D 격자 공간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은 3D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 레이더나 라이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BEB 형태로 특성을 압축하고 이를 통해 3D 공간을 상단에서 본 형태로 변환하여 객체 인식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로써 심플 BEB의 실험과 코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